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의 82%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5일 뉴저지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팰리세이드 팍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 홍보물까지 제작돼 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4인 가구의 연소득이 84,35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미국 방문인데요. 내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이틀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내일 오전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양 정상은 먼저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가지고 이어서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겸한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단독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이슈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단독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오랜 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이후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해 재개관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합니다. 또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 주미공사와 이상재 장봉환 공사관의 후손들을 격려한 뒤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인의 82%가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CB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당파적으로 입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공화당원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이미 성공적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민주당원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가 또는 거래 해결사로서 실패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답을 했습니다.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유보적 또는 회의적 응답을 합하면 총 82%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중산층뿐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조건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팰리세이드 팍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 홍보물까지 제작돼 뿌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 선전은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장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팍 타운홀. 크리스 정, 우윤구, 원유봉 세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제임스 로툰도 후보 측에서 펠팍 주민들에게 배포한 선거 홍보물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펠팍 타운위의 재정위원장인 크리스 정 후보가 펠팍 주민의 재산세를 평균 수백 달러 이상이나 올리는 새 타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로툰도 시장은 세금 인상을 반대하며 이를 유지하도록 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정 후보는 재정위원장에 임명된 적도
이를 위한 절차를 밟은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은 펠팍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절차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 표를 지지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운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지난 1월 재정관리위원장에 임명됐던 조세 테스타 시의원이 타계하자 지난 4월 신디 피레라 시의원을 새 재정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툰도 시장 측에선 크리스 정 후보가 시의원으로 지내면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나 반복했고 3월부터 시작된 예산안 회의 당시 크리스 정 후보가 재정임시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크리스 정 후보는 금시초문이며 임시위원장직을 맡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세금 인상 계획은 없으며 시장에 당선되면 타운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왔던 단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가 이행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공개한 2018 회계년도 2, 4분기 이민자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7만 9천여 명 가운데 34%인 2만 6,800여 명이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됐던 6만 3천 명의 불법 이민자 중 단순 불법 체류자는 13,200명, 21%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2016년 체포된 단순 불법 체류자 7천여 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이 기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전년도 같은 기간 12만 6천 명보다 줄은 11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4%는 범죄 전과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민 판사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추방을 유예해 주었던 행정상 종료 조치가 허용되지 않아 추방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주일 이상 이어지는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칼라우에와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한 용암이 고속도로를 지나 태평양 바다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유독가스를 발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암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민방위국은 어제 칼라우에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용암이 시골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접근해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인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폐와 눈, 피부에 유해한 가스가 생겨 공기 중에 유리 결정 모양과 염산과 증기를 섞이게 할 것이라고 현지 관리들은 경고했습니다. 칼라우에와 화산이 지난 3일 분화한 이후 건물 40동이 용암에 쓸려갔고 주민 2,000명이 피난했지만 경보체계가 가동되면서 아직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남성이 라니푸나 가든에 있는 집 현관에 앉아있다 용암에서 튀어나온 바위에 맞아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화산재로 인해 주민들이 호흡곤란, 가려움증, 눈충혈, 피부 질환 등의 고통을 겪은 적은 있지만 용암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질조사국은 화산 폭발로 인한 경보 단계를 적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4인 가구의 연소득이 84,35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4인 가족 기준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73,600달러 미만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뉴욕시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해 2018년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소득이 1인 가구 5만 8,450달러, 2인 6만 6,800달러, 3인 7만 5,150달러, 4인 8만 3,450달러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연방주택국의 저소득층 기준은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A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7,600달러로 뉴욕시보다 4,000달러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3,600달러, 싱글 기준 51,55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낮았습니다. 뉴욕시에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응답을 요구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주가 해당되며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주니어 의원은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직원에게 응답을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직원 10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이메일 등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응하도록 요구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500, 2년 내 2번이면 최대 $750, 세 번째부터는 최대 $1,000가 부과됩니다. 또 직원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됐는데 근무 시간 외에 커뮤니케이션 응답을 요청받은 직원에게는 건당 $250를 보상해야 하며 해고가 아닌 보복 조치는 임금, 베네핏 등의 금전적 피해 보상 외에 $500의 별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이런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별도로 $2,50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직원 10명 이상 기업은 회사 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 소비자 보호국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에는 풀타임, 파타임 직원은 물론이고 임시직 직원도 포함됩니다. 시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나 조례안에서 인정한 비상시는 예외되며 연방주, 시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를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는 건물주들의 횡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렌트 규제가 약화되고 정부의 단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물주들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는 뉴욕시와 뉴욕 주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1993년 이후로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아파트는 총 15만 2천 유닛에 달하며 이 중 세금 혜택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최소한 13만 개 이상의 아파트가 코앞과 콘도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시장가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평균 월 렌트는 $3,875, 렌트 안정 아파트의 평균 렌트는 $1,218입니다. 한편 렌트를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내보내면 콘도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더 높은 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퇴거 명령 신청서는 23만 2천 건으로 10개 렌트 아파트 중 1개꼴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이미 렌트를 지불했음에도 건물주들의 퇴거 명령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렌트 폭등을 막는 규제는 약화되고 정부의 단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에서 학교에는 다니고 있지만 집이 없는 학생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레스 학생들은 방치된 건물을 전전하며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홈레스 학생 수가 뉴욕주의 주도 올바니 전체 인구보다 많은 11만 1,500명으로 나타났다고 플로팅 하스피탈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14,000가구 이상의 홈레스가 쉘터에 있으며 약 3만 7천 가구가 비좁고 열악한 공간에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집에 있거나 방치된 건물을 전전하며 기거하는 숨은 홈레스들이 이처럼 많은 것으로 나타나 뉴욕시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팅 하스피탈은 홈레스 가구는 열악한 환경으로 육체적 질환을 겪을 뿐 아니라 홈레스 성인 3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취약 연령 홈레스 아동들이 정신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은 일반 아동보다 1.5배 높고 가정폭력과 집을 잃은 트라우마, 불안이 질환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투 캠페인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성희롱 피해가 한인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한인 직장 문화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중재 없이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최근 미투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오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 의원은 현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회사 측을 상대로 자유롭게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제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컨트랙에는 forced arbitration이 있어서 혹시라도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원으로 안 가고 arbitration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자체가 법원으로 가게 되면 public information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플로이어들이 그 forced arbitration을 clause를 집어넣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업 가운데 67%는 고용계약서의 비공개 중재 절차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래처 의원은 강압적인 중재 합의에 서명할 경우 피해자들은 부당 대우를 받아도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없어 가해자들의 악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에서 피해를 당해도 이 같은 고용계약 조항 때문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으며 중재 절차가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y friend, she actually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at her workplace, and she reported it to her superiors, her managers, but it seemed like they actually made her feel more uncomfortable because he was a very well-liked guy, he got along with the other employees, and because everyone else knew that she reported him, she felt really ostracized, and it was really inconvenient for her, so eventually she just left the workplace, which is very unfortunate.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계약 시 고용주들은 채용 조건이나 보너스 등의 직원 혜택 등과 연계해 비공개 중재 의무 조항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소송이 가능해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눈치 안 보고 직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t just creates a less hostile environment for you to report any kind of sexual harassment or any kind of harassment at work. 미투 운동과 함께 부활한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 조직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만간 LA에 들어설 초고속 터널의 탑승권 가격이 $1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는 거의 완공된 LA의 첫 초고속 터널의 탑승권은 현재 버스 요금보다 저렴한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는 초고속 터널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용객들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탑승권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초고속 터널은 열차당 승객 6명에서 8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LA에서 LA 국제공항까지 최소 8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맨하탄 시티뱅크에서 강도 피해를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영근 뉴욕시립대 리먼 칼리지 정치학 교수가 17일 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는 강도 피해 당시 입은 부상이 경막하 혈종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 매튜 리에 대한 혐의는 강도와 폭행에서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실무 연습, OPT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등록하거나 새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OPT가 말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OPT가 만료될 경우 노동허가증도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며 취소된 노동허가증으로 계속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유학비자, F1 신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억 1,53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파워볼 1등이 또다시 뉴저지주에서 나왔습니다. 해켄색의 샵라이트 매장에서 팔린 복권의 당첨 번호는 36, 9, 17, 56과
파워볼 번호 25입니다. 올 들어 뉴저지에서 2번이나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인데 이번 행운의 1등 당첨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1억 8,3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지역과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다리인 괴타스 브릿지 동쪽 방향 구간이 오는 21일 전면 개통된다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개통된 서쪽 방향 구간에 이어 동쪽 방향도 개통되면서 매일 약 90만 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통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행료는 $15입니다. 할렘 데모크라시 코리안 페스티벌이 지난 19일 개최됐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참가자들에게 불고기, 떡볶이, 닭찜 등을 제공했습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와 한미 외인 암 및 노인복지재단이 어제 공동 주최한 건강박람회와 연례만찬이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지난 1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8년 식품인의 밤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